중간에 뭐 몇 분 남은?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진만쌤 나와 계십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안녕한데 시장이 안녕치 않고 환율 문제가 안녕치 않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지금 절하되고 있고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입니다. 지금 환율의 차트 나와 있는데요. 달러당 원화 가격입니다.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1,387원 수준까지 찍고 있습니다. 13년 5개월 만에 처음 보는 숫자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언제였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수준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시스템 리스크가 아직 나오지도 않고 뭐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기억하시나요? 전 종목 하한가? 그럴 때와는 시장 분위기는 또 다르거든요. 이 환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고민입니다. 네, 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자, 이게 원화만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시스템 리스크도 외부적으로 좀 노출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급속도로 이탈하는 그 연쇄 충격 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높아서 원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여러 가지 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이제 유로 쪽에서는 이제 1달러당 1유로가 계속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엔화도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실 대체 통화로 나올 것이라고 했던 위안화도 결국에는 어떻게 잘 버티는 것 같더니만 무너지면서 역시 달러가 제일 센 거다. 단순히 원화만의 문제가 있어서 글로벌적 리스크에서 한국만 리스크가 나오는 거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사실 미국에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를 썼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를 외부적으로 우리 큰일 났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뉴 노멀이죠. 그냥 이게 기본인 겁니다. 당분간 내년 이제 금리 인하 시기까지는 요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이제 단발적인 외부적 리스크가 아닌 어쩔 수 없을 만한 그런 현상들이 이유와 결과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기업들을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자재는 선물 가격을 제대로 이제 이미 공급 계약을 저렴한 계약에 맺어서 들어오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단발적으로 호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사이트도 일부 가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쪽이 수혜를 받을지 시장에서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가 완전히 망가져서 시스템적으로 이게 악재가 터진다. 그때가 우리나라 1997년 부근의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때였는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 그 당시에는 경제가 망가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격으로 달러가 급등을 했던 건데 지금은 긴축이 이 과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에 따른 이제 작용으로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달러 대비 원화,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중국의 위엔화, 이런 거에 다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래도 수혜주는 있다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봐야 하는가 찾아볼까요? 원화 가치 10% 절하 시에 주요 산업 영업이익률의 변동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데이터로 추출된 내용인데요. 아주 명확합니다. 수출 기업이 당연히 좋겠죠. 운송 장비, 자동차가 여기에 들어가니까요. 컴퓨터 전자, IT, 기계 장비 이런 쪽 수출하는 품목들은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플러스를 나타냈었고요. 거꾸로 마이너스 나타냈던 게 원자재 우리가 사야 되는 수입 그런 쪽입니다. 석탄, 석유, 음식료, 목재, 종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율이 장중에 1,380원 찍기도 했죠. 외국인 그런데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제 말씀 주신 포인트인데 건전성의 우려가 나타나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수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업종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대안으로는 현대차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수혜 섹터에 어디에 주목하시는지 쭉 정리해 주셔야겠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수출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지금은 중요한 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 혹 이제 당연히 달러가 비싸지게 되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영역에 있는 그런 섹터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네. 반도체도 사실 달러가 원래. 높아졌을 때는 맞아요. 수혜를 받는 업종에 지금 보시면 당장에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거고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고 있는 상황. 거기 추가적으로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금을 사실 보조금도 먼저 예.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보조금 관련된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은 후발주자들은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필요가 있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완성체 업체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예. 간단 코멘트 드리면 지금 이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계. 네, 기계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이제 뭐 밥캣 등 여러 가지 기업들 생각보다 이제 경기를 침체 우려에서 가장 먼저 끌어올 수 있는 게 좀 토목 쪽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수혜 또한 건설 장비 쪽에서 고달러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국내 업체들이 생각보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좀 탄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당장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좀 밀릴 수 있을 만한 상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 지금 내가 살 거면은 예. 이 가격에 어차피 사는 건 똑같으니까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혹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베니핏을 줘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시장의 흐름 자체도 예. 그런 쪽으로 좀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계 장비 우리나라 탄탄하게 해외 매출 잘 잡힌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포인트가 인프라예요. 인프라면은 미국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어디? 북미 쪽도 있고 유럽 쪽도 사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분명히 부양책을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빠른 과정을 할 수 있으면 지금 과도기적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베니핏으로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 원달러 관련된 수혜로 올랐다가 또 점유율이 빠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저 효과로 또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때. 구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너무 장밋빛만 보시지는 마시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좀 리스크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다 체크를 예. 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매수 매도가 갈린다고 말씀 주셨어요. 기계 장비 쪽도. 근데 이제 나오셨으니까 종목을 좀 추려 주셔야 되는데 네. 어떤 쪽에 주목하세요? 사실 조금 이제 현재까지 완성차나 현대차나 기아 같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전은 굉장히 좋다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현대차가 20만 원을 계속적으로 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착이 된다면 그래도 10% 정도의 구간은 충분히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매매를 대형주 위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대차나 기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 장비 쪽으로 조금 더 탄력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대 일렉트릭을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관심주를 한번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출 기업은 사실 과거에는 반도체 기업이 정말 큰 수혜를 받는데 이렇게 환율이 튈 때 삼성그룹이 정말 큰 수혜를 받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뀐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수혜 섹터였던 반도체는 지금은 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여전히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자동차, 현대차, 기아 말씀 주셨고 플러스 인프라에 대한 정부 정책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셨습니다. 사실은 정부 예산이라는 건 경기를 타지 않고 편성이 된 금액을 이제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아이디어는 계속 찾아가셔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기계 장비, 현대 일렉트릭, 네, 예, 현대 맞습니다. 일렉트릭 기억하겠습니다. 짤막하게 그 자동차 부품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시세 탄력은 좀 가벼운 쪽이 더 붙잖아요. 네. 부품은 어떤 쪽 보시는지. 네, 저는 딱 잘라서 명신산업 보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네, 명신산업 예. 보는 이유는 이제 또 테슬라 향도 한번 보긴 봐야죠. 이제 예. 명신산업은 사실 그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향 라인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그 공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정확히는 핫 스탬핑. 핫 스탬핑 공법으로 예.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상 연비를 가장 중요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가볍게 더 예. 많이 이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을 그동안 눌러왔던 게 사실 물류비였습니다. 워낙 이제 물류비 쪽에서 손해가 컸었는데 지금 이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해운 운임이 연일 최저가를 갱신을 하고 떨어져요. 있다. 즉 예. 이제 오히려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겹보제입니다. 달러 강하고 물류비 적고 굉장히 좀 외부적으로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부품주들 보실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 명신산업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요즘 명신산업을 부품주 토픽으로 많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좀 덜 오른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테슬라 납품 기업이라는 점도 주목을 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주까지 골라봤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볼까요? 애플페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단독 기사라서 아직 확정 보도는 아닙니다만 계속 애플페이 한국 상륙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정말 뭔가가 물밑 작업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느낌입니다. 내용 보시면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계약서 체결 다 될 때까지는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이 내용 바깥으로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와 컨택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추측 기사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현대카드 계약이고 벤사를 통해서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할 것이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입니다. 뭐 애플페이 관련 테마주는 이론이나 결제 관련 테마주들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저도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예. 애플폰을 쓰고 있는데 예. 일단 관련해서 지금 단독 기사만 거의 4번째 나오면서 예. 이제 보통 기사들이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맞아요. 단독하고 틀리면 삭제시키고. 뭐, 그리고 예. 그다음에 되게 이제 단호박처럼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공시를 내버리니까 맞아요. 위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사실 지금 웃으시는 분들보다는 아직도 울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손절하신 분들도 꽤나 있겠지만 관련해서는 일단 생각보다는 이제 주변에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구직 사이트에서도 이 페이 관련된 이제 그런 인원? 이제 페이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런 인력을 현대카드에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들도 이제 입수가 되고 실제로 이제 구직 사이트에 보시면은 확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없죠, 예. 이제 외부 분위기 4번째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정도로 이제 하면은 단독 정말 기사를 큰일 날 분위기예요, 네, 요즘. 예, 기사님 제가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 모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밑에 댓글이 예. 밑에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테마성 이슈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느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애플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 이제 글로벌 기업의 명함을 딴 그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단발적으로 시세를 분출을 할 거고요.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가장 강하게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예.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벅스, 이마트 등 대형 가맹점 60개 브랜드에서 먼저 사용. 자, 근데 페이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편리함입니다. 근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불편할 것 불편합니다. 같아요. 사실- 카드를 안 들고 다니려고 지금 페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이제 사실 카드를 안 들고 다니려고 이제 페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 것, 혹은 이제 실제로 이제 애플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뭐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하시겠지만 애플페이 하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지갑을 또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엄청난 정말 영업이익이 증대되지 않기 때문에 단발적인 시세 정도는 가능. 그러나 예. 오히려 실체가 나와서 실제로 진행이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럴 만한 이슈들로 존재하면 실제로 예. 주가들이 잘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로 급등을 해서 나오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분출할 때마다 매도를 하시고요. 이번 부분들이 또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마무리고 당장 이제 만약에 오늘 조회 공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예. 또 별 이야기가 없으면 당장 시외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께서는 지금 방송 중에 수익권이시면은 매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을 온전하게 다 가져갈 수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예. 이제 손해를 덜 보고 이익을 최대한 많이 이제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실전 매매 전략을 주고 계세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단독 기사고 아직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 카더라 통신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로뉴스의 가능성. 이게 확정적으로 기업에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뉴스에 팔자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둘 모두 결국은 어쨌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주가는 하방을 더 열어놓고 봐야 한다라는 포인트, 리스크 관리에 해야 된다라는 전략적인 고민을 같이 해주신 거고요. 관련 테마주 보유자들은 이제는 차익을 어느 정도 챙겨야 할 시점이라는 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